이 방법대로만 공부하시면 리스닝 9.0, 아무리 못해도 7.0까지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구조적으로 틀리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자, 지금부터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0.5점이라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크리크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IELTS 리스닝 독학으로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방법대로만 공부하시면 리스닝 9.0, 아무리 못해도 7.0까지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위의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꼭 영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면 절대 고득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선 공부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사용하는 책은 캠브리지 IELTS 책을 사용합니다. 캠브리지 IELTS가 공식적으로 IELTS 기출 문제라서 실전 문제와 유사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아마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20권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8, 19, 20권으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리스닝 파일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아마 전부 나올 거예요. 그거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앞으로 모의 테스트를 보시든 복습을 하시든 무조건 1.25배속으로 재생해 주세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에 미리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1.25배속으로 익숙해지면 실전 시험에서 훨씬 친절하고 천천히 얘기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러한 효과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1.25배속으로 익숙해지면 실전 시험에선 정말 천천히 얘기해 주는 효과가 너무나 큽니다. 앞으로 무조건 리스닝을 공부하실 때는 예습을 하시던 복습을 하시던 1배속으로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25배속으로 해주세요. 가끔 1.5배속으로 들으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5배속은 너무 과하게 빨라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효율도 안 나오고요. 1.25배속만으로도 실전에서 천천히 들리게 하는 효과는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의 테스트를 한번 푸셨다면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다시 한번 풀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실수를 해서 놓쳤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단계가 끝났으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단어 찾기와 해석하기예요. 보통 책 맨 뒤를 보면은 스크립트가 있을 거예요. 그 스크립트를 체크하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전부 찾아주세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번역기를 돌리셔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단어를 몰랐어서 그리고 해석이 안 돼서 못 풀었던 문제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받아쓰기, 즉 딕테이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하기 귀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받아쓰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단어가 안 들리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가 안 들리는 이유는 보통 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의 확률이 99.9%고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발음이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 두 번째는 연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시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와이셔츠를 입을 때 와이셔츠의 깃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잖아요. 이 와이셔츠의 깃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 단어는 한국말로도 종종 써요. 카라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답입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카라라고 하면은 와이셔츠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누구나 알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카라를 카라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coater 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알던 영어 단어와 발음이 다르게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음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차이도 있고요. 아무래도 IELTS 같은 경우는 영연방 국가 위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조금씩 발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연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연음이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Why would you say that? 자, 뭐라고 들리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say that만 들렸을 거예요. 제가 한 말은 Why would you say that?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why would you가 거의 wow 이런 식으로 한 단어처럼 발음이 돼요. Why would you?
각각은 어려운 단어가 아닐 거예요. 단지 연음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연음이라는 개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음은 한국어에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 식당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난 후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 이유는 감사합니다가 감사합니다의 축약된 형태로 발음이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사실 그냥 편하게 말하다 보니까 연음이 된 거예요.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외국인이 느끼기에는 감사합니다와 감사합니다는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영어도 똑같아요. 그들은 그냥 편하게 말하는 건데 우리가 듣기에는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쓰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발음들이 어떠한 이유로 안 들리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받아쓰기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크게 3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중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체를 재생시키면서 반복해서 듣기, 두 번째는 3줄씩 반복해서 듣기, 세 번째는 한 줄씩 반복해서 듣기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재생해 놓고 최대한 많이 받아 적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작성한 상태에서 중간중간 빈 공간이 있겠죠. 그 빈 공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채워주는 거죠. 두 번째는 3줄씩 반복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처럼 너무 한 번에 길게 듣다 보면 아무래도 타자 치는 속도가 듣는 속도보다는 훨씬 느리니까 중간중간 빼먹는 구간이 너무 길어져요. 이게 만약 불편하시다면 3줄씩 하시면 빈 공간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씩 듣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한 줄씩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내가 최대한 많이 적어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3줄씩 듣기예요. 왜냐하면 한 줄씩 듣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음원 파일이 유튜브로 보면은 5초씩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한 줄씩 들으면 전 문장까지 계속 듣게 되면서 낭비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에 비해 3줄씩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낭비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권장드리는 방법은 3줄씩 듣기입니다. 물론 이건 언제나 저의 권장사항이고 본인에게 다른 방법이 더 잘 맞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맞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한 다 적어주시고 안 들리는 부분들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라도 적어주세요. 마지막에 스크립트랑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왜 안 들렸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실수해서 틀린 거, 단어를 몰라서 틀린 거, 해석이 안 돼서 틀린 거, 듣기가 안 돼서 틀린 거 전부 다 이유를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은 구조적으로 틀리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왜 내가 못 푸는지 분석해 보시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만점을 맞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근데 분석을 할 때 선생님 없이 혼자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저는 해설이 필요한데 해설이 없잖아요. 자, 지금부터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챗GPT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그대로 캡처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야.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해설을 해줘. 라고 말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주의할 점은 챗GPT한테도 꼭 정답을 알려줘야 해요. 가끔 틀리게 답을 해설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고 완벽하게 공부가 되면 다음 모의 테스트를 보실 때 분명히 0.5점이라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IH 리스닝은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심지어 70-80% 확률로 정답을 찍는 방법까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이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 방법대로만 공부하시면 리딩 9.0, 아무리 못해도 7.0까지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구조적으로 틀리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자, 지금부터 치트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0.5점이라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크리크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IELTS 리딩 독학으로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방법대로만 공부하시면 리딩 9.0, 아무리 못해도 7.0까지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위의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영상 꼭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면 절대 고득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선 공부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사용하는 책은 캠브리지 IELTS를 사용합니다. 캠브리지 IELTS는 공식적으로 IELTS 기출문제라서 실전 문제와 유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2026년 1월 기준 20권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8, 19, 20권으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당연한 말이지만 타이머를 재고 1시간 동안 시험 문제를 풀어주세요. 처음엔 그냥 모의 테스트니까 가볍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단 이번에는 시간 제한 없이 최대한 다 맞춘다는 마음으로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게 아닌 진짜 몰라서 못 푼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단어 찾기 그리고 해석하기입니다. 내가 단어를 몰라서 못 풀었던 문제들 그리고 해석이 안 돼서 못 풀었던 문제들 그것들을 번역기를 이용해서 전부 다 찾아주세요. 리딩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단어를 많이 모르거나 해석이 안 돼서 못 푸는 경우가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단어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왜 해석이 안 되는지 내가 어떤 문법을 몰라서 못 풀었는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리딩 문제는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 있어요.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문장에 밑줄을 치셔도 좋고 아니면 세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줄 이런 식으로 노트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면 모든 단어를 다 알고 그리고 해석조차 돼요. 심지어 답의 근거까지 알죠. 이제 여러분은 구조적으로 틀리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왜 내가 못 푸는지 분석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근데 분석을 할 때 선생님 없이 혼자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저는 해설이 필요한데 해설이 없잖아요. 자, 지금부터 치트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챗GPT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그대로 캡처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야.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해설을 해줘라고 말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주의할 점은 챗GPT한테도 꼭 정답을 알려줘야 돼요. 가끔 틀리게 답을 말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리딩 지문을 수십 번을 읽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시간은 한 지문당 15분. 즉 다 합쳐서 45분 만에 푸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해도 어떤 문제들은 내가 읽지 않아도 어디에 답의 근거가 있는지 알 정도로 외워진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한번 점검하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완벽하게 공부한 후에 넘어가면 다음 모의 테스트를 보실 때 분명히 0.5점이라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IELTS 리딩은 문제를 풀 때 지문 읽는 시간을 50%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심지어 7, 80% 확률로 정답을 찍는 방법까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이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라이팅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너럴 트레이닝이든 아카데믹이든 혹은 파트 1이든 파트 2든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꼭 영상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크리크리. 우선 라이팅을 채점하는 기준은 공식적으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과제 달성, 일관성 및 결속성, 어휘력, 문법 범위 및 정확도. 그래서 이 4가지 파트를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요. 많은 분들이 템플릿을 사용하는데 저는 템플릿 사용하는 것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초반에 템플릿만큼 쉽게 점수를 올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고득점까지도 계속 적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라이팅 공부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꼭 워드 카운팅 기능을 켜고 스펠링 자동 수정 기능을 끄고 해주세요. 워드 카운팅 기능을 키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내가 몇 글자를 썼는지 볼 수 있어야 분량 조절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펠링 자동 수정 기능을 끄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펠링이 자동 수정이 되어서 내가 단어 오탈자가 적은 사람이면 솔직히 상관없지만 많은 사람이면은 내가 이걸 개선하지 못한 채로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점수가 많이 깎이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 2개는 정말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또 라이팅을 쓰시고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서
들어서 내가 쓴 글을 챗GPT한테 물어봐서 몇 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챗GPT 점수는 정말 부정확해요. 거의 대부분이 오차 범위가 1점 이상 차이 나요. 챗GPT한테 물어본 나의 라이팅 점수는 절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쓴 글을 7.0 수준으로 만들어서 보완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내가 쓴 글의 업그레이드는 정말 잘해줄 거예요. 현실적으로 7.0 수준으로 수정해달라고 하면 6.0에서 6.5 수준으로 수정해주기는 해요. 만약 내가 챗GPT를 통해서 내 문체나 실수들을 보완을 했고 챗GPT가 주는 답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나왔다? 그러면 GPT한테 천천히 고민하고 7.0으로 고쳐줘라고 말하면 답이 나오는데 조금은 오래 걸리지만 진짜 7.0 수준으로 바꿔줄 거예요. 처음에는 6.0에서 6.5 기준으로 맞추는 이유는 한 번에 7.0으로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높이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 이 순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라이팅 문제는 어디서 찾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문제는 구글에다가 IELTS 아카데믹 혹은 제너럴 트레이닝 태스크 1, 2를 검색하고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정말 수만 개가 있어요. 단 너무 옛날 거는 약간 문제 퀄리티가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올해 연도나 전년도 연도만 키워드로 넣어주세요. 이 강의를 찍는 시점은 2026년이니까 2025, 2026을 키워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IELTS 라이팅을 할 때 3번 쓰면 한두 번은 꼭 주제에서 벗어난 글을 써요. 이게 주제에서 벗어난 글을 쓸 게 딱히 있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굉장히 아웃 오브 터픽이 진짜 많이 떠요.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GPT한테만 의존하면서 하기에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템플릿이나 디테일하게 어떻게 라이팅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고치니까 5.0에서 6.5 이게 단 2주 만에 만들어졌어요. 이 기출 문제지 내에서 스피킹 문제가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스피킹 점수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IELTS 스피킹 공부하려면 막상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지 않나요?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건지 문장을 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말해야 되는 건지 고민 많으시죠? IELTS 스피킹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평가 기준을 모르고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고 많이 말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IELTS는 그렇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단 2주 만에 스피킹이 5.0에서 6.5로 개선이 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한테 어떤 수업을 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급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먼저 이 4가지를 기억해주세요. IELTS 스피킹은 딱 4가지로 평가됩니다. Fluency and Coherence, 유창성과 논리성, Lexical Resources, 어휘력,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 문법 다양성 플러스 정확도, Pronunciation, 발음. 오늘은 이 4개를 각각 어떻게 올리는지 현실적인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멈추면 바로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문법 생각하다가 멈추고 단어 생각하다가 멈춥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끊기지 않고 몰아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주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5분 동안 혼자서 말하기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의 질문을 정하고 5분 동안 무조건 계속 말하세요. 이 트레이닝에서 중요한 것은 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문법, 발음, 단어 엉망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끊기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평소에 관심이 없는 주제가 나와도 답변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최소한 내가 아는 단어들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만 열심히 하셔도 5.0까지는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려운 단어를 써야 점수가 오른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틀렸어요. 중요한 거는 정확한 단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겁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단어인지 아는 방법은 챗GPT를 활용해주세요. 단, 챗GPT한테 문법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IELTS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더 자연스럽고 그 상황에 더 올바른 정확한 단어를 알려줄 겁니다. 문법.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시간 여유가 있다면 문법을 여유롭게 공부하고 적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만약 시간이 없다면 이 세 가지만 딱 공부해 주세요. 시제, 수동태, 관사.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틀리고 어려워하고 자주 쓰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공부를 해도 문법의 90%는 충분히 잡고 갈 수 있어요. 발음은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원어민처럼 해야 한다? 아니에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영어는 공식적으로 수백 개의 악센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발음만 해주시면 돼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구분해야 될 것은 FP 발음, VB 발음, RL 발음. 이 세 가지는 한국에서는 딱히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퉁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음들만 구분해줘도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잠깐 구독은 하고 보시는 거죠?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 나오니까 구독 버튼부터 누르면 진짜 영어 꿀팁들을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IELTS 시험은 1월부터 4월, 5월부터 8월, 9월부터 12월까지는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이 뜻은 1월, 5월, 9월에 미리 기출 문제를 확보할 수 있다면 문제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출 문제에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무려 90% 이상입니다. 또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도 영어가 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비언어적 표현의 능력이 제가 궁금해서 직접 4일 연속으로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정확한 평가를 위해 영어 실력은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비언어 표현만 단계별로 차등을 두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최저 점수가 6.0이 나오고 최고 점수는 7.5가 나왔어요. 4일 연속으로 시험 봤으니까 드라마틱하게 영어 실력이 변하진 않았겠죠?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이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 영상이나 이 영상도 확인해 보시면 영어 공부에 도움 정말 많이 될 거예요.